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희덕의 땅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설명요소 없죠? 자, 성격 보시면 관조적 되어 있죠.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멀찌감치 해서 바라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회상적이란 말은 과거 회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에 그 내용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사색적 말 어렵죠. 깊이 생각했다.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는지 살펴보시면 되고, 역설적 나왔죠. 본문에 역설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출제된다고요. 그럼 어디에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 보시면 절망의 순간에서 발견한 삶의 희망이라고. 그럼 이 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절망의 순간이 시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희망이라는 형태로 무언가가 또 형상화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징에 보면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상 전개 방법인데, 자, 아까 회상적에서 나왔잖아요. 과거를 회상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땅끝의 중의성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낸다. 자, 중의성이 뭘까요? 거듭중자 하나의 시어에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주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절망과 희망 다 가지고 있다라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역설적 인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성찰한다. 되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식은 뭐예요? 생각이요. 이 시에 역설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다. 어느 부분인지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까지 일단 끊어서 볼게요. 자,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간단하죠. 노을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그네를 탔다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시적인 의미를 보자고요. 보통 고운 노을, 하늘에 있는 예쁜 것들은 긍정적 의미가 많죠. 별, 달, 해처럼요. 그러면 이때 고운 노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 되느냐면 어린 시절에 꿈과 이상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꿈과 이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그네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차고 올라 굴렀다는 건 동사죠. 움직임을 통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해서 이거는 역동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혀 먹었지요. 자, 그러면 노을을 제대로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시적 의미를 적용시켜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 시절 꿈과 이상을 추구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보지 못했다? 좌절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그래서 이건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노을 보려고 그네를 타고 막 높이 올라갔는데 못 보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그네만 이렇게 홀로 있으면서 살짝 흔들면서 삐걱삐걱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라고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일단 뭘 드러내고자 할까요? 이 소리를 삐걱삐걱이요. 긍정적 의미보다는 어떤 부정적 의미가 와 닿겠죠. 자, 얘는 뭐냐면 꿈과 이상을 추구하다가 좌절되었던 그 시절의 시적 화자의 불안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보자고요. 자, 일단 삐걱 떨고 있다. 자, 삐걱삐걱은 뭐죠? 소리를 흉내낸 말이에요.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됐죠.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떨고 있다는 뭐예요? 눈으로 보자. 시각적 이미지죠. 시각적 이미지, 즉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적 화자의 불안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표현 방법이 없을까요? 자, 시의 기본이 뭐예요? 운율이요. 운율은 뭐가 반복됐는지 일단 살펴보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끝에 어미가 뭐뭐지, 뭐뭐지 이렇게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어미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무엇이 나타났냐면 화자의 땅끝에 대한 태도요. 땅끝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일단 나비를 쫓듯이요. 찾아갔으니까 긍정적인 태도일까요? 부정적인 태도일까요? 딱 봐도 긍정적인 태도겠죠. 그 다음 또 보면 아름다움에 취해요. 그럼 이곳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땅끝은 시적 화자에게 어떠한 이상적 공간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자, 어릴 때는 이상적 공간으로 땅끝을 생각했는데 성인이 된 후 깨달아 보니요. 그곳은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이 끝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자, 시에서 그러나,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 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쓰지요.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혹은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살면서 몇 번은 땅 끝에 서게 되죠. 자, 어릴 때는 어때요? 자기가 직접 찾아갔어요. 이상적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성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찾아가지 않아도요.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의해서 여기에 서게 된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그랬어요. 지금 땅 끝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금방 읽은 부분에서 땅 끝에 의미가 나타나는데 일단 끝에서부터 역으로 올라가 볼게요.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공간이라고요. 그러면 이 시적 화자의 행위를 통해서요. 지금 시적 화자가 뒷걸음질 치니까 뭐예요? 이렇게요. 뭔가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시적 화자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어떤 위태로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느냐? 파도가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자, 이거 절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도가 엄청 무섭게 막 이렇게 치는데 시적 화자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파도가 시적 화자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막 치니까 화자는 어머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거죠. 당연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파도는 화자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되죠. 그래서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파도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의 땅끝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때 땅끝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좌절과 절망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공간. 살면서 즉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의가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나 상황에 의해서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잠시 정리해 볼게요. 중심 소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중심 소재 땅끝이에요. 땅끝. 자, 이 땅끝에 대해서 첫 번째 어릴 때는요. 이상적 공간으로 생각하고 찾아갔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성인이 된 다음에 살아보니까 그것은 절망과 좌절의 공간이었다고. 좌절의 공간. 그래서 굳이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여기에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은 끝났으니까 우리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위에서도 나왔지만 뭐뭐지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이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거예요. 시적 화자가 성인이 된 후에 땅끝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럼 땅끝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뒷걸음질만 허락된 거. 왜요?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이렇게 하고 달려드는 곳이라고요. 자, 앞에서 파도를 뭐라고 우리가 인식했죠? 삶을 위협하는 존재라고요. 그런 위협적 존재가 덮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땅 끝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죠? 위태로운 곳, 위태로운 곳이었어요. 즉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공간이었다고요. 그 다음 그 좌절과 절망이 있는 위태로운 땅끝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는데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이라고요. 자, 어린 시절에는 자기가 직접 찾아갔죠. 그런데 성인이 된 다음에 인식하는 그 땅 끝은요, 좌절 절망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고 싶겠어요? 아니겠죠. 그래, 찾아 나섰지도 않았지만 살다 보면 서게 된다고요. 좌절 절망의 공간으로.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은 됐어요. 땅 끝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표현 방법을 따지면, 자, 이 부분이요.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근데 파도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의인법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이걸 뭐라고 불렀죠? 생명체가 아닌 것을 생명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화류법이요. 화류법, 이렇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또 나왔죠. 자, 앞부분에서는 그러나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로 나왔죠. 이거 뭐라고 했죠? 인식의 전환이요. 그러니까 절망의 공간이었다고요. 어쩔 수 없이 서게 된 절망의 공간이었는데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상하기도 하지. 뭐가 이상할까요?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볼게요. 땅 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요. 이상한 점이 두 가지나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땅 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게 이상한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여러분들을 절벽에 세워드릴게요. 그리고 파도가 이렇게 막 거칠게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절벽, 파도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육지 끝과 바다의 시작점이니까 여기는 항상 어떻게 돼요? 젖어 있죠. 이걸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시적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분명히 땅 끝이에요. 땅 끝. 자, 그런데 끝나고부터는 뭐가 있어요? 바다의 시작이라고요. 바다의 시작이요. 푸른 바다의 시작이라는 거죠. 일단 이걸 보면 땅 끝은 늘 젖어 있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땅 끝은 기본적으로 아까 절망의 공간이었죠. 절망요. 하지만 이 땅 끝에는 푸른 바다의 시작점, 새로운 시작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희망요. 그래서 절망적 공간이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땅 끝의 의미, 중의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부정과 긍정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역으로 올라가 봅시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이제 이해되겠죠? 위태로움이라는 건 절망의 순간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건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출제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그걸 보려고 위에서 요 설명한 요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 여기에 이르리라 보려고요. 아까는요 어쩔 수 없이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식이 바뀌면서 왜요? 희망도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거라고요. 이르리라고요. 화자의 어떤 의지가 포함되고 있죠. 그러면 이걸 시적 의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절망의 순간이더라도 희망을 갖겠다라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땅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잠시 정리해 볼게요. 이상적 공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절망좌절의 공간이라고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뭔가 크게 깨닫는 거죠. 어떻게 또 깨달았을까요? 절망이지만, 절망적 공간이지만 뭘 품고 있다고요? 희망을 이렇게 품고 있는 공간이란 의미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표현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미 지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문장 보시면 뭐뭐는 것이 뭐뭐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살짝 정리하면 반복되는 건 뭐뭐 지 그다음에 뭐뭐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뭐뭐는 것을 보면요. 위태로움 속에 스며 있다는 것, 그 다음 또 몇 번 여기 이르리라는 것, 여기 또 있네.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 이렇게 되지요. 는 것. 그러면 보면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비슷한 통사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 혹은 이 통사 구조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문장 구조의 반복. 얘를 문장 구조의 반복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 덕의 땅끝 살폈습니다.